네, 뉴욕과 서울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연결 포인트 찾아보고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화요일 아침 인사이트를 주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연구원 소개해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다시 하락하면서 변동성을 좀 키웠네요.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급락했고 테슬라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 주요 기술주들이 좀 하락했습니다. 이 안에서도 좀 선방한 종목을 봐야 할까요? 특징주 어떻게 꼽아보셨을까요? 네, 특징주 전기차 중에서 리비안 가져와 봤습니다. 나홀로 좀 상승세를 보이긴 했죠. 네네, 그 상승하고 있는 종목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증시와 연결을 지어서 고를 수 있는 종목군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테슬라라고 주목을 받으면서 11월에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5거래 연속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아마존의 전기차로 유명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존이 이제 리비안의 그 투자금의 조달을 주도를 하게 되면서 지분의 20%를 인수를 했고요. 2025년까지 아마존의 배송용 전기 트럭 10만 대를 공급할 것으로 예정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포드와 이제 개발 파트너십은 무산이 됐지만 여전히 지분 보유를 하게 되면서 추후 그 전략적인 파트너십 가능성 의 존재는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주목을 하시는 이유가 전 세계가 친환경적인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휘발유나 디젤 같은 내연기관 차에서 이제 전기차, 수소차로 변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도 2030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판매 비율이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부터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판매할 방침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전기차의 전환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한 걸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네. 그에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많이 내놓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충전소 확대 같은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리비안이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서 이제 그에 따른 그 시장은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미국에 판매되는 자동차의 대부분이 픽업 트럭과 SUV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픽업 트럭의 최초 출시로 인해서 그에 따른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기차 트럭과 전기차 SUV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부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서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하는 만큼 앞으로 얼마나 시장을 빨리 공급을 하느냐 그리고 안정된 품질을 유지를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은 투자를 유출하고 있는데요. 일리노이주 첫 번째 공장이 이제 연간 생산량이 아직 14만 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공장을 확장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생산량 20만 규모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50억 달러를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IPO 조달 자금으로 이제 2023년까지 80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장을 세워서 이제 앞으로 말했다시피 배터리 공장 관련해서 시설 갖출 것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도 확대를 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600여 개 지역에 3,500개 이상의 충전소를 설치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라인업 확장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시장에 따른 점유율 확대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비안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제2의 테슬라 주가 측면에서도 따라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종목일 텐데요. 간밤에 테슬라가 5%가량 떨어진 와중에 리비안의 주가는 3.7% 상승해줬고요. 118달러 90센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종목과 좀 연결을 시켜봐야 할 텐데 같은 전기차 섹터 안에서 보는 게 좋을까요? 국내 종목은 어떤 종목 꼽아오셨을까요? 전기차 관련해서는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리비안 관련주는 대원화성이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지만 현재 우리 증시와 연결을 지을 수 있는 종목군 중에서 찾아왔습니다. 전거래에서 인포뱅크 같은 그런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네. 전기차 다음에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엮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한 종목군들로 이제 모트렉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보면 모트렉스가 어느 정도 위치인가요? 모트렉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실적이 안정적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율주행 시장이 메타버스 시장이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 현재까지 상용화가 우리가 뭐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뭐 페달을 밟지 않고 자동차가 알아서 움직이는 레벨 5 수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용화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레벨 2에서 3 수준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랑도 시장이 비슷하다고 말한 게 아직까지 메타버스 관련 종목군들도 실적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많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다음으로도 자율주행차 시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실적을 굉장히 최우선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력 제품에 대해서 이제 수출의 호조가 나타났고요. 아무래도 자회사에 대한 그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분 100% 보유를 하고 있는 전진거설 로봇이 실적 개선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요. 콘크리트 펌프카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관련 시장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미국 부양책 등으로 인해서 관련 시장은 더욱더 성장을 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일단 실적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61억에서 220억 수익으로 전환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7배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주가는 굉장히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월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적적으로는 굉장히 7배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평가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서서 말씀했다시피 자율주행차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해마다 성장을 하고 있는데 4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라든지 구글 같은 자동차 IT 관련 회사도 레벨 5를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 모빌리티 IPO를 추진을 하게 되면서 2022년 뉴욕 증시 상장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런 종목군 자체가 친환경이라던가 자율주행 같은 종목군들이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앞서서 말씀했다시피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금이 굉장히 많은데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신사업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관련 시장이 성장을 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 굉장히 확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난해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V2X 기반의 화물차 군집주행을 시연을 했습니다. 관련 기술은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다. 핵심 요소로 부각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에는 아마존 SI 업체인 아이콘 AI치와 차세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제품에 대한 출시를 이제 개발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신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빠지고 있고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네. 매수가는 밴드가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6,150원에서 6,350원, 그리고 목표가는 7,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 제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과 서울 키워드는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이렇게 엮어볼 수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 특징 종목 리비안 그리고 국내 증시의 모트렉스 연결지어서 오늘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연구원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